자기 와인이 뭔지는 아는데 나머지는 모르죠. 감회보다는 저는 피노누아 같습니다.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저는 못 맞출 것 같았어가지고 이거는. 이거로 약간 스티피의 그르나슈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 많은 캐릭터가 들어간 와인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속았어요. 다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중간 플러스 바디 이러면 되게 흔하거든요. 마고 아니면은 페삼 레오나나 그라브 이쪽 지역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구독자로서 같이 얘기도 하고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4명이서 각자 와인을 가져왔는데 자기 와인이 뭔지는 아는데 나머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제 안 보이는 상태에서 블라인드로 시음하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각자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고 맞추기 위한 블라인드 테이스팅이 아니라 편견을 버리고 이 와인을 시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블라인드 테이스팅이고요. 이베리코 돼지고기의 플루마살이라고 합니다. 특수부위인데 진짜 맛있어요. 소고기보다 맛있습니다. 1번 가져오셨죠? 나머지 저희 3명이 열심히 블라인드를 해보겠습니다. 1번 와인 시작합니다. 따라놨어요. 1번 와인 어떠셨어요? 1번 와인은 제가 봤을 때는 루비색이었던 것 같고 이제 향에서는 좀 검붉은 과실, 좀 붉은 느낌이 더 강했지만 좀 약간 흙향도 나고 포레스트 플로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 바닐라 아니면 삼나무 같은 느낌도 살짝 났었고요. 이제 입안에서는 좀 딸기랑 라즈베리 맛도 좀 났었고 탄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4초 정도 조였던 것 같고 피니쉬는 그래도 한 6초 정도 갔었던 것 같고요. 바디는 확실히 굉장히 라이트했습니다. 알코올은 한 12에서 13% 정도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종합해보자면은 피노누아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역까지는 제가 뭐 맞출 정도의 능력은 안 되지만 리생조르주나 지브레 샴볼등 이 정도까지가 아닐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1번 와인 어떠셨습니까? 네, 아주 제 취향이고요. 신선한 딸기, 좀 여리여리하고 타닌은 풀리니까 부드럽고 피니쉬도 신선해가지고 약간 영빈이라고 좀 느꼈고요. 피노누아지만 좀 더 가볍고 여리여리하고 좀 세련된 느낌을 받아서 코트니 본보다 아래로 저는 예상을 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하시는 거 완벽하게 동의하고요. 감회보다는 저는 피노누아 같습니다. 특징은 과일 굉장히 잘 익었어요. 작황이 좋은 때였다 여기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더 남쪽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상당히 우아한 스타일의 피노누아인 것 같고요. 탄닌은 와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중간에 엄청 부드러운 탄닌이라고 생각하고요. 산도는 저는 높은 산도라고 생각합니다. 차이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약간의 고소한 향이 있었다. 젖산 전환했을 때 나오는 크림향 같은 게 좀 있었다. 이 정도 추가할 수 있고요. 풍미 강도는 아주 강렬한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급은 이거는 아주 훌륭한 와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비비로 점수 주자면 4.4, 한 5년 차 이하의 부르고뉴 피노누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정답은 있나요?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저는 못 맞출 것 같았어가지고 이거는.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하게 맞춘 거죠. 1번 와인 공개합니다. 샹볼 뮤진이 쌍볼 뮤진. 네, 19년 빈티지 와인입니다. 이 와인이 알코올 도수가 14.5도가 나와요. 사람들이 이거 신데렐라랑 헷갈리겠다 생각을 했어요. 알코올 도수가 너무 높아서. 그리고 이 와이너리는 1905년에 메르소에서 작게 시작한 와이너리인데 2017년에 새로운 오너가 이제 꼬트드 니나 꼬트드 본 밭을 다 새로 인수를 했는데 되게 작은 와이너리예요. 그래서 이 와이너리는 야생 효모를 사용하고 새 오크를 사용하지 않고 오래된 오크를 사용해서 우아하고 섬세하고 여리여리한 맛을 내는 와이너리입니다. 그 제브레 샹베르땡이 어떻게 보면 힘이 있고 강하고 부르고뉴에서 약간 남성적인 와인이라고 하면 이 샹볼 뮤지니는 여리여리하고 섬세하고 약간 여성적인 와인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마셔보니까 정말 굉장히 여리여리했던 것 같아요. 딸기나 라즈베리 같은 그 작은 베리 향이 복합적으로 잘 많이 나는 그런 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번 와인도 가보겠습니다. 바닐라, 말린 자두, 약간의 허브, 약간 묵직하면서 처음에 잔단감, 엄청 그렇게 진하진 않은 색상, 이거로 약간 스티피의 그르나슈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색은 연한 루비, 약간의 가넷이 도는 색이고 중간 플러스에 탄닌이 있고 신체리까지 가는 산도와 숙성향으로는 약간 타르나 담배 그리고 14도 이상의 알코올일 것 같아서 저는 이태리 쪽으로 가고 싶은데 피에몬트 지역의 네비올로 품종의 뭐 바롤로나 바르바레스코 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뭐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해서 장미향이 좀 있었고요. 풀바디에 14% 이상 알코올. 근데 특징은 탄닌이 제가 추측하는 이 와인에 비해서 엄청 부드러워요. 이 부드러움의 정체는 뭐지?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7년 정도 된 바롤로 정도로 생각하고요. 이그너 점수 주라면 이 정도면 4.5점 줄 것 같아요. 이건 최소한 10만 원 이상 넘는 것 같고 가격도 역시 훌륭한 와인입니다. 단점 찾기 어려워요. 네, 그럼 두 번째 블라인드 와인 이제 열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라플로랑이라고 하는 와인이고요. 프리오랏의 원형으로 있는 몽산트라는 지방입니다. 요거는 그리나슈 100%입니다. 사워체리나 석류가 강하고 그리나슈를 조기에 수확하면서 바디감도 가벼워지고 산도도 올라가고 타닌도 생각보다 덜하고 색깔도 라이트 루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리나슈가 피노누아처럼 껍질도 얇지만 그 안에 그 엔소사이아닌이나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는 게 요거는 몬산 지방의 호셉 그라우라고 하는 막 떠오르고 있는 생산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 많은 캐릭터가 들어간 와인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속았어요. 다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레벨 3가 바롤로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CDP라고 말씀하시면 거의 맞은 거예요. 왜냐면 그쵸. 그레나슈 80%까지 쓰는 데도 있고. 네. 자, 이제 세 번째 와인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색깔은 깊은 루비색이고 검은 과일류가 낮고 오크는 사용한 오크 정도를 쓴 것 같아요. 새오크 비율이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향은 있는데 바닐라나 삼남은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이게 줄기향인지 민트인지 뭐가 약간 민트가 있는데 정체를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커피 향이랑 간장이 살짝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 와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향의 레이어들이 여러 층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땐 맡았는데 간장이 났었는데 다시 확인하려고 하면 간장이 없어지고 다시 커피가 좀 나고 뭐 이런 식이고요. 제 잔이 커서 가만히 놔두면 향이 많이 모이거든요, 이 안에. 드라이한 와인에 중간 플러스 탄닌, 중간 플러스 산도, 중간 플러스 바디 이러면 되게 흔하거든요. 이런 와인은 되게 많아요, 전 세계에. 적어도 한 절반의 와인은 이 정도예요. 그래서 보르도 정안에 15년 된 꽃민급 와인 뭐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전혀. 세 번째 와인 생각보다 굉장히 연식이 된, 에이징이 좀 된 와인 같습니다. 보르도 느낌이 강했고요. 일단 서셔리 향은 생각보다 많이 느껴졌습니다. 흙이나 가죽이랑 간장, 고기 느낌도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있다 보니 좀 숙성은 많이 된 와인 같다. 그리고 블루베리나 플럼이랑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느껴졌고요. 근데 이제 피라지나 이런 느낌들은 거의 없는 걸 보니까 카베르네 프랑이나 이런 거는 좀 거의 없는 조합인 것 같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필심도 사실 거의 저는 잘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로도 블렌딩 안에서 포션이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탄닌은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뭐 피니쉬도 이제 적당히 긴, 바디감은 좀 중간 플러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한 13, 14% 사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전반적인 느낌을 봤을 때 저는 보르도 좌안에서 좀 우측에 더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마고 아니면은 페상레오나이나 그라브 이쪽 지역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빈티지가 대충 한 2000년 초반 96 빈티지에 샤또 방글로 된 와인이라고요. 마보 마을의 와인이고 도수는 12.5도. 보르도 좌안에서 거의 제일 오래된 와이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70년 막 이때부터 와인은 경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까베르네 프랑은 없습니다. 까쇼 40, 멀로시안 41, 나머지 뿌띠베르도가 들어갔습니다. 96 빈티지라서 사실 조금 불안했는데 그래도 잘 마실량이 살아있어서 프렌치 오크통인데 새 거는 별로 안 쓴, 그냥 아까 맞추셨는데 4번 와인도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정말 많이 헷갈려서 자신이 너무 없네요. 일단 오늘 마셨던 와인 중에서 가장 색은 진한 것 같아요. 딥 루비나 딥 펄포 이런 느낌이고 검붉은 과실향 그리고 이제 플럼 그다음에 약간의 뭐 흙, 바닐라, 정향 이게 생각보다 좀 올라오고 있고요. 팔레트에서는 라즈베리,
딸기 이런 게 잘 느껴지고 있고요. 타닌도 꽤 부드럽습니다. 약간 플러스 정도의 타닌인 것 같고 피니쉬는 적당하게 한 7초 이상 가는 알코올은 한 14% 정도. 바디는 확실히 무겁고요. 오프터치는 그렇게 강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우아하고 힘도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랑스 보르도에서 좀 힘 있는 쪽이 아닌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된 느낌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블렌딩 쪽이라고 생각을 했고 볼게르의 스포츠스칸이 좀 생각이 났고요. 타인은 있지만 바디감이 의외로 막 그렇게 엄청 무겁다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살짝 아래에서 산도가 계속 살아있는 걸로 봐서 이탈리아의 볼게르 스포츠스칸이 아닐까 한번 예상해봤습니다. 저는 블랙베리나 블랙 사주까지 가는 이 과일 향이 확 나서 탄닌은 있고 산도도 꽤 있어서 이 색깔 때문에 프랑스 공론의 쉬라이지 않을까. 그러기에는 탄닌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이상 된 쉬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정답에 가까운 게 있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번째 와인. 네. 샤토 브랑 캉트냐 그랑크리 2등급 마고입니다. 2012 빈티지입니다. 까베르네 소비뇽이 68%, 메를로가 32%, 18개월 동안 오크 숙성했는데 새오크 비율이 70%였다고 하고요. 근데 그랑크리 2등급이라는 게 그 나폴레옹 3세가 그 당시에 먹였을 때 유명한 와인이었다는 거죠. 아무튼 그때는 2등급이었다 뭐 이런 거죠. 마고는 이제 지롱드 강이 대서양 쪽으로 흘러나갈 때 거기서 유속이 느려지는 딱 그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큰 자갈들이 많이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고가 그 첫 번째 지역이에요. 저 안에서 제일 큰 자갈들은 거기 쌓여 있죠. 근데 까베르네 소비뇽은 자갈을 좋아하거든요. 자갈이 원래 밤에는 보온 효과도 있어서 또 비가 오면 배수가 잘 되니까 큰 자갈이 있으니까 마고가 제일 유리합니다. 저 안에서는. 좋은 와이너리들이 많죠. 점토가 10에서 20% 정도 있어서 건기에는 수분을 공급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물을 머금고 있다가. 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1차향도 아직 살아있는데 산도도 좋고 3차향에서 저는 커피나 뭐 간장 뭐 이런 거 좀 느껴지더라고요. 연필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 그 마고라는 지역이 생각보다 표현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구나라는 걸 오늘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구독자로서 이렇게 같이 마신 게 매우 영광이고요.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4병 다 정말 끝내주는 와인들 가져와서 같이 이렇게 마시게 돼서 즐거웠습니다. 짠! 안녕!